LA 이슈톡 손지아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The Greatest Night in Pop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와우, 정말 안녕하세요. 감동적인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저의 젊은 날의 이야기하고도 좀 인연이 있어서 그런가요? 감동이 더 강하게 다가왔는데 1980년대 중반에요. 카페에 가면 뮤직비디오 상영해주는 거 그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때 많이 볼 수 있었던 뮤직비디오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We Are The World였습니다. We Are The World는 1985년에 싱글 앨범으로 발매된 노래인데요. 이 뮤직비디오에는 마이클 잭슨은 물론이고 라이오넬 리치, 티나 터너, 스티비 원더, 밥 딜런, 신디 로퍼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가수들은 다 나왔었거든요. 그 유명한 가수들이 한데 모여서 노래를 불렀다는 게 저는 당시에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정말 신기했고요. 워낙 세계적인 스타들이니까 스튜디오에서 그냥 한 두어 번 입을 맞춰서 불러서 만든 거가 아닐까? 1시간도 걸리지 않아서 만들어진 비디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와우,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The Greatest Night in Pop은 바로 We Are The World를 만들어내게 된 이야기를 담은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1985년 1월 28일 LA는 A&M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무려 45명의 세계적인 가수들이 USA for Africa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녹음을 했는데요. 12시간이 넘는 작업 끝에 완성을 합니다. We Are The World 이 노래는 마이클 잭슨과 라이오넬 리치가 함께 곡을 만들었고요. 퀸시 존스가 프로듀싱을 했습니다. We Are The World는 싱글 음반 발매 첫 주에 초판 100만 장이 판매가 됐고요. 전 세계적으로 1,400만 장이 판매가 됐습니다. 음반 판매 금액을 비롯해서 당시 아프리카를 돕기 위한 모금이 8천만 달러가 모였다고 하는데 2024년도 가치로 보면은 1억 6천만 달러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하네요. 물론 45분의 아티스트들도 무료 봉사를 한 거죠. 자원 봉사를 했습니다. We Are The World는 1986년에 그래미 어워즈에서 올해 레코드상과 올해 노래상을 받았고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는 특별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The Greatest Night in Pop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또 한 가지 굉장히 놀라웠던 사실이 있었는데요. 바로 해리 벨라폰테라는 가수였어요. 저는 해리 벨라폰테 하면 그 4번 타자 이대호가 구장에 딱 나오면은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데이오 하는 그 노래 데이오 더 바나나 보트 송을 부른 가수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와우.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노래 We Are The World가 탄생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해리 벨라폰테였습니다. 해리 벨라폰테는요. 밥 겔도프에게 또 영향을 받았더라고요. 왜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1984년으로 갑니다. 1984년 10월 23일에 영국의 BBC를 통해서 7분 38초짜리 마이클 버크가 취재한 이디오피아 기근이 보도됩니다. 이 보도 내용은 지구촌에 큰 충격을 주었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지옥에 가까운 기근이다라고 설명한 이 보도 내용을 밥 겔도프가 텔레비전에서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돈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영국과 아일랜드의 그 유명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밴드 에이드를 결성을 해서 Do They Know It's Christmas라는 노래를 발매합니다. 이 노래는 그의 최고의 캐롤송이 되었고요. 이 노래는 발표 한 주일 만에 100만 장, 연말까지 300만 장이 판매가 됐고 1년 만에 800만 파운드를 모았다고 합니다. 당시 밥 겔도프가 목표한 금액은 7만 파운드였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기부금이 모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밥 겔도프의 이 기획에 해리 벨라폰테가 영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기근을 돕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당시 라이오넬 리치의 매니저이자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던 켄 크레이건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게 바로 We Are The World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리 벨라폰테가 이런 말을 했대요. 백인이 흑인을 돕는 사례는 있는데 흑인이 흑인을 돕는 사례는 없다. 굶주린 다른 흑인을 도와야 한다. 이렇게 설득했다고 하네요. 해리 벨라폰테는 가수이면서요. 영화배우이기도 하고 또
제작자이기도 하고 인권 운동가이기도 했었습니다. 우선 해리 벨라폰테가 1956년에 발표한 앨범 칼립소라는 앨범이 있는데 이 앨범 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이오 데이오라는 노래, 자메이카의 노동요 데이오 바나나 보트송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당시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무려 31주 동안 유지했다고 하네요. 1년 안에 100만 장 이상이 팔린 최초의 LP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해리 벨라폰테는 또 영화계로 진출을 해서 흑인으로서 헐리우드 영화의 주인공이 돼서 성공을 거둔 최초의 인물이라고 하네요. 영화 제작도 했고 1960년대 흑인 최초로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자도 됐었고요. 그리스의 가수 나나 무스쿠리를 미국에 처음에 소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선 사업도 하고 인권 운동에도 참여했는데요.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비롯해 흑인 활동가들의 보석금을 지불하기도 하고 또 킹 목사가 암살된 후에는 자기 돈을 들여서 유족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당시에 또 미국의 메카시즘 바람이 한때 한창 불었었거든요. 그때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는 사회 발전, 또 시민권의 바다에 발을 들여놓기로 선택한 사람에게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받아들였다. 뭔가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늘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다. 우리 참 많이 공감하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요.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았다면 개인 비행기를 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벌었을 테지만 목적을 위해서 내 영혼을 팔아야 한다면 대답은 아니오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훌륭하죠. 그리고요. 이라크 전쟁 당시에 콜린 파월 국방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두 분 모두 흑인입니다. 이들을 포함한 그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흑인들을 백인 주인의 집에 있는 비굴한 노예다. 와우, 이렇게 강력하게 또 지적을 했네요. 또 지난 2016년에 미국 대선 직전에 뉴욕타임스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꾸준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혀왔네요. 벨라폰테는 2011년에 출판한 자서전에 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 인생에 불만은 전혀 없다. 하지만 미국의 유색 인종들은 50년 전과 마찬가지로 끔찍한 현실에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인데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는 인종차별이 많이 있지요. 위아더 월드를 만들 때 벨라폰테가 백인이 흑인을 돕는 사례는 있는데 흑인이 흑인을 돕는 사례는 없다. 굶주린 다른 흑인을 도와야 한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은 흑인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유명한 스타들, 흑인 스타들 많이 있잖아요. 운동선수도 있고 영화배우도 있고 음악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해리 벨라폰테와 같은 생각을 갖고 행동을 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손지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